세무조정에 이어서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사항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세무조정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상의 당기순이익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손익계산서, 기업회계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세법상의 손익계산서로 변경해 주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처분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소득처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기업회계에서 한번 보시면 기업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그죠?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금액이 1억 원이다라고 하면 이 1억 원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미처분 이익잉여금, 잉여금에 보면 잉여금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돼 있죠. 1억 원. 그리고 두 번째에 가면 이입액이라고 있고요. 세 번째 처분액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면 처분액이 있고요. 처분액에 보면 배당, 상여, 그 다음에 적립, 외부 적립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익준비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설정이 되고요. 네 번째 가서 차기 이월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이익잉여금 1억 원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억 원을 자 주주총회에서 배당 2천만 원 하자. 상여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한 1천만 원 주자. 그리고 회사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립 좀 하자라고 해서 뭐 한 3천만 원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6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월하자라고 해서 6천만 원 이월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일단 냈습니다. 냈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배당 상여해서 외부 적립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배당은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배당은 주주가 받아가는 겁니다. 주주가. 그죠? 주주가 받아가면서 이 주주는 배당으로 나중에 소득세를 부담을 합니다. 소득세를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요. 상여는 직원이 받아가겠죠. 임원이나 임직원이 받아갑니다. 임직원이 받아가면서 근로소득세를 부담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당기순이익 1억 원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고 회사 내부에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해서 다 밝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무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를 기준으로 보면, 텍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5천만 원이 플러스 됐다. 1억 5천이더라. 이익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국에 뭡니까? 세무조정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세무조정 사항이. 5천만 원이 세무조정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세무조정으로 발생이 됐을 때 1억 5천만 원을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누가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1억 5천. 그죠? 1억 5천. 주주가 가져간 게 2천만 원이다라고 기업회계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주주가 가져간 게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고 임직원이 상여로 가져간 게 1천만 원이다라고 보고했는데 이것도 3천만 원이다. 그리고 회사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4천만 원이더라. 그렇게 되면 토탈 금액 차기 이월 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 되죠. 6천만 원에서 쭉 1억 5천이 맞춰질 겁니다. 1억 5천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이 나는 부분들, 기존의 배당에서 차이 나는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 상여에서 차이 나는 부분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외부 내부에 적립된 금액 1천만 원. 해서 이 2천만 접니까? 5천만 원의 차이에 대한 부분만 밝히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발생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 그러니까 귀속자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상에 기업회계에 의한 이익요금 처분계산서가 세법상의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가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주주가 그러니까 배당을 4천만 원 받아갔는데 이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에서 모든 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인 부분 밝혀진 거 2천만 원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처분으로 정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상 당기 순손익은 상법상에 의해서 이익처분에 의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소득처분이다라는 거죠. 소득처분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귀속이 결정이 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부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처분은 세무상의 자기자본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요약을 해놨고요. 그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소득처분의 대상과 시기 부분입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과의 차이, 즉 세무조정 금액입니다. 세무조정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신고라고 하면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사내유보가 되겠습니다. 사내유보. 사내유보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의 금액의 효과가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증감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유보로 처분되는 금액은 결과론적으로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부채의 왜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왜곡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세무조정을 설명을 드릴 때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을 때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이익을 찾을 수 없다면 소득처분에서도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무조정사항은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처분은 전부 다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그러면 자본과 관련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본과 관련되는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본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타로 소득처분한다라는 겁니다. 기타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소득처분은 그 관련되는 자산 부채는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이후에도 계속 연결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에 왜곡된 자산 부채의 왜곡이 시정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해서 유보 잔액을 상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회 유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회 유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유출은 그 세무조정으로 인한 금액이 기업의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걸 말합니다. 이때 이제 사회 유출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로 유출된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귀속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주주가 가져갑니다. 주주가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임직원이 가져갑니다. 임직원이 가져가고요. 세 번째는 주주 임직원 외의자 1번이나 2번 외의자가 가져갈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는데 주주가 가져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건 배당이 되겠죠.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임직원이 가져가는 부분은 임직원이 소득을 가져가는 부분은 상여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여. 1번, 2번 외의자, 주주나 임직원 외의자가 가져가는 부분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은 기타 사회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배당에 대해서는 추후에 배당소득세가 나오겠죠.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법인 개인 사업자한테 기타 사회유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이미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주이면서 임직원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주주이면서 임직원인 경우에 배당으로 볼 거냐 상여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이유는 배당보다는 상여로 처분하는 게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주인데 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귀속된 걸 배당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타 사회유출로 봅니다. 법인 주주에게 귀속된 것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분명한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을 묻습니다. 누구한테? 대표자한테 묻습니다. 대표자의 책임으로 봐서 대표자가 가져간 상여로 봅니다.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유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추후 관리가 추가적인 귀속자에 대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회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걸로 봐서 상여 처분한다라고 해서 예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결정과세 표준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현금 매출 누락, 고정자산 처분액의 누락액이라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비실명 이자 뭐 이런 부분들은 귀속이 불분명한 걸로 봐서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반드시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기억부터 치읓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아예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그 다음에 업무 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타 사회유출로 그냥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기타 또는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에 남아있는 경우로서 이미 회계상에 자기자본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세무상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요재무제표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죠. 소득처분과 관련해서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배당, 상여,
뭐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 이 부분들이 손익계산서죠. 사회 유출된 부분 정리를 해드렸고,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은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아있는 항목이 있죠. 남아있는 항목이 지금 자본입니다. 자본의 변동으로 인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은 무조건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자본으로 가서 변동이 생긴 거죠. 원래는 자본의 변동이 있으려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서 자본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으로 가지 않고 바로 자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소득 처분 금액의 사후 관리. 아까 제가 유보로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기 이후에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하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에서 그 잔액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세무조정은 관련되는 자산부채가 소멸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유보 금액이 소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여나 배당 기타 처분은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부여하는데 우리 교재에 그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소득 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여, 배당,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법인세 신고서 제출과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되고요. 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사유도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조정 항목별 소득 처분 사례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요약된 내용을 암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사례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례별로 정리하시면 여기에 있는 소득 처분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법인세 계산 구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부터 출발을 합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요. 여기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를 플러스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액을 마이너스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인 세무조정이라고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법인세 계산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세표준 계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이 도출이 되고 나면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공제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해서 결정세액을 계산을 하고요.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자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산구조를 제가 쭉 표로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즉 별지서식 제3호 서식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부분은 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 3호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교재 뒷페이지에 보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액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내용을 집계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세무조정 사항을 전부 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집계한 후에 이 집계된 내용을 별지서식, 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는 과정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후 관리, 소득 처분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 처분이 된 내용 중에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신고 여부를 소득자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집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상여라고 하는 소득 처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여라고 하는 소득 처분을 봤을 때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 초과로 5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5천만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귀속자에 대한 정보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귀속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는 국세청에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제공하는 서식이 소득자료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소득자료 명세서를 클릭해서 보시면 인정상여 2015년도 귀속 1,000만 원 연말정산했는지 여부, 원천징수해야 될 세액이라든가 소득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정보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배당도 마찬가지고요.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원천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표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자료 명세서를 상여, 배당, 인정배당, 기타 소득 이 세 가지 소득 처분에 대해서는 소득자료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 소득자별로 추가 납세 의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에는 소득자 자료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